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문정부의 유튜브 등 콘텐츠 탄압은 작년 5만 4천 건으로 일본의 50배, 미국의 5.7배로 세계 최고이다. 이는 방송 탄압의 한 사례이고 내로남불의 극치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작년 문정부가 구글의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가 5만 4,330건으로 미국보다는 5.7배, 일본보다는 50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 제도가 발달했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외국에 비해서 강범위하고 모호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5월 9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구글에 5만 4,330건의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의 9,482건이나 일본의 1,070건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이들은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온 콘텐츠 등입니다. 인터넷 정책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오픈넷의 손지연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삭제나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많아 유엔의 수정 권고를 받아왔다며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어서 정부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를 항목별로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삭제 요청이 43.5%로 가장 많았고 규제 관련 39.2%, 선거법 위반 소지 4.6%, 명예훼손 2.5%, 외설 과도한 노출 2.3% 순이었습니다.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해 문정부가 구글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습니다. 주요 7개국 즉 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개별 요청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은 수치는 더욱 크게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구글의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2020년 한 해에만 5만 4,330건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9,482건, 일본의 1,070건, 독일의 1,941건, 영국의 829건, 프랑스의 5,475건 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한 블로그 6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 뉴스를 유포 중인 유튜브 영상 100개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 545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9개의 명예훼손성 블로그를 50건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35%는 구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65%만 삭제됐습니다.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가가 13,398건, 콘텐츠가 이미 삭제되었다가 1,135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가 821건 등의 이유로 삭제되지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삭제 요청을 남발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콘텐츠 삭제 요청이 두드러지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 관련 제도가 발달해 있기 때문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에 규정한 임시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지연 오픈넷 변호사는 임시조치로 연간 45만 건, 일 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는데 대부분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따른 요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도를 통한 심의에서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강범위한 것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김형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정보에 포함되는 항목이 통신 시스템 방해, 음란 정보, 비방, 공포심 등으로 너무 강범위하고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다며 혐오 표현 등 유해 정보도 다른 나라는 포탈 등을 통한 자율 규제 영역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행정적, 형벌적 집행의 법적 규제 항목으로 두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지 요청이나 처분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노란 딱지 발급 기준은 지금보다 공개적이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노란 딱지가 지속적으로 붙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 블랙리스트 업무론으로 후원 회원을 모집하기 이전에 자신들 콘텐츠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경제를 어렵게 했고 거꾸로 가는 탈원전 정책과 원전에 대한 경제성 조작 문제, 기업 발목을 잡는 반시장적 규제 남발, 국민 통합과 장관들의 인사정책 실패,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집권 5년차 기자회견에서 고용 안정망과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고 변경할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홍보하고 있지만은 중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습니다. 그렇지만은 IMF 전망에 따르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6%로 세계 경제 성장률 6.0%, 선진국 5.1%, 중국 8.4%, 인도 12.5% 등의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또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 6.0%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성장률입니다. 특히 현금성 지원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매년 약 100조 원 가량이나 증가시켜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서울교통방송인 TBS에서 극심한 정치 편향 방송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황금 시간대이자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인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이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출연료 문제도 큰 논란이 되었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청 직원들도 내부 게시판에서 시사 프로 자체를 없애야 한다. 정치 편향적 진행자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치 방송인을 퇴출하라는 청와대 청원글도 등장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나 블로그 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면서 서울교통방송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내로남불의 한 예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교통방송은 서울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유튜브는 개인들의 비용으로 방송하고 있는데도 제재를 가하면서 서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왜 그대로 놔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이상한 유체이탈화법과 내로남불이 심한 정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문정부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